안녕하세요. 서초고 인문학 대학 강독 강의 11월 첫째 주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1월이니까 이제 가을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아침 저녁으로 무척 쌀쌀합니다. 저는 워낙 추위에 약해서 벌써 내복도 꺼내 입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집안에 있는 게 좀 아늑한 느낌이 들고 크게 힘들지 않아서 좋습니다만 여전히 소규모 모임조차 갖기 어려운 현실이 아쉽기만 합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억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거였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대학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함께 살아가면서 국가 단위가 만들어지고 정치행위가 시작된 이후 권력을 가진 통치자 그룹에 어떤 윤리와 어떤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지를 논한 정치학 논문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디어 대학 13장을 끝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의 원리가 한 대가족 집안 규모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데 있다는 제가의 리더십을 강조한 내용이 끝이 났고, 오늘 볼 14장에는 드디어 평천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평천하의 리더십을 따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이 탄생한 전국시대만 해도 주나라 천자의 존재 때문에 아직은 평천하를 대놓고 논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평천하는 치국에 달려있다고 전제를 한 다음 평천하가 아닌 치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대학이 끝나는데, 그러나 역시 대학이 목표로 한 것은 치국의 리더십을 통해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 즉 최고 통치자의 리더십을 말하고자 했다고 하겠습니다. 육아경전이 대개 뒷부분에 클라이막스가 있어서 끝까지 읽으면 감동을 느낄 수 있는데, 역시 대학도 마찬가지로 이 14장에서부터 마지막 감동의 물결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으니까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학 14장에는 다른 고전에는 없는 오직 대학에만 나오는 혈구지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혈구지도는 이 대학의 주제이기도 하면서 대학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인데, 혈구지도와 치국 리더십의 관련성을 잘 의식하면서 14장을 읽어볼 텐데요. 좀 길어서 이번 주에 읽을 부분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평천하 제7기 국자. 앞서 말한 바 천하를 평정하는 것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다고 한 것은 상노로 이민 흥효. 임금이 노인을 노인으로서 공경하면 백성들이 효심을 일으키고, 상장장 이민 흥제. 임금이 윗사람들을 윗사람으로서 대접하면 백성들이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상휼고 이민 불배. 임금이 고독한 사람들을 구휼하면 백성들이 서로 배반하지 않는다. 시이 군자유 혈구지도야. 그러므로 군자는 혈구지도를 항상 몸에 지녀야 한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자에게 혈구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의 리더십을 반복해 왔다면 오늘부터는 그 제가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해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의 리더십은 또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 장에 의하면 혈구지도가 치국 리더십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소위 평천하 제7기 국자. 앞서 말한 바 천하를 평정하는 것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다고 한 것은, 우리가 대학하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유명한 만큼 평천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올 것 같지만, 사실 평천하라는 표현이
대학 전체에서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앞서 3장에서는 명명덕어 천하, 천하의 명덕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평천하 대신 명명덕어 천하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사실 평천하라는 게 당시에 함부로 논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의 주제는 이 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치국의 리더십을 설명하는 것을 향해 달려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국의 리더십이 완성되면 자연스럽게 평천하까지 도달하는 논리적 구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천하와 치국이 어떻게 다른지 이 말이 나온 전국시대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맹자에 천하국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맹자왈 인유항언 개왈 천하국가.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일상적으로 천하국가라는 말을 하는데 천하지본 제국, 국지본 제가, 가지본 제신.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가정에 있으며 가정의 근본은 개인의 몸에 있는 것이다. 맹자가 살았던 전국시대에는 사람들이 누구나 천하국가를 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자가 천하의 근본이 국에 있고 국의 근본은 가에 있고 가의 근본은 신에 있다고 말한 것이 대학의 논리와도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전국시대는 주나라 역사에 포함되는 시기입니다. 주나라 모왕이 은나라를 무너뜨리는 역성혁명에 성공한 이후 천자국 주나라 시대가 시작됐는데 이 주나라가 800년 동안이나 길게 이어졌기 때문에 후대 역사학자들이 편의상 시대를 나눠서 부르게 됐습니다. 주나라는 처음에 수도를 호경에 뒀는데 호경은 진나라의 수도였던 함양과 가까운 곳입니다. 주나라가 은나라가 기반했던 중원지역과는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어서 문화적으로 많이 달랐을 가능성이 큰데 BC 771년에 서쪽 오랑캐 견융의 침략으로 호경에 있던 수도를 동쪽인 낙양으로 옮긴 것을 기점으로 해서 서주시대와 동주시대로 크게 나눕니다. 시대를 구분할 때 우리는 주로 한 나라를 전한과 후한으로 구분하지만 중국에서는 서한과 동한, 서진과 동진 이렇게 전후가 아닌 서와 동으로 구분하는 게 서주와 동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동주시대를 다시 춘추와 전국시대로 나눴는데 공자가 살았던 시기가 춘추시대 말기고 맹자와 순자, 한비자, 대학의 저자까지 우리가 아는 제자백가의 대부분이 이 전국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시대 말까지 주나라가 계속된 건데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직전인 BC 256년에 주왕실이 끊어지면서 주나라는 공식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원래 주나라는 천자가 제후들에게 공후 백자 남의 자귀를 주고 땅을 분봉하는 봉건제 시스템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천자 혼자서 넓은 땅을 직접 다스릴 시스템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야 최초로 군현제를 둔 중앙집권 국가가 처음 생겨났습니다. 주나라 혁명 직후 중원의 천하에는 천자 한 사람과 70여 명의 제후가 있게 됐는데 공작과 후작까지가 주나라 조정에 입조해서 천자를 뵐 수 있었고 이 중에 공작보다는 후작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흔히 각 나라의 임금을 제후, 여러 후라는 뜻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각 제후국에는 다시 그 나라의 토호 세력인 성읍을 기반으로 한 군사력과 조세권을 가진 대부 가문이 있어서 나라를 지탱했기 때문에 천하국가에서 가가 대부 가문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말하는 제가는 대부가 자신의 성읍을 다스리는 문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봉건제도의 위계 시스템이 공고했던 서주시대에는 천하국가를 감히 논할 수조차 없었지만 천자의 혈연과 혁명의 공신에게 분봉됐던 제후국의 왕실들이 몇백 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주나라 왕실의 영향력을 훨씬 덜 받게 됐습니다. 몇 대가 지나면서 주 왕실과의 혈연 관계도 자연히 느슨해졌습니다. 각 나라의 자치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주나라보다 훨씬 경제력과 군사력이 뛰어난 제후국들이 생겨났고 여러 제후들을 소집해서 동맹을 맺고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군사적 행동을 결정하는 리더십을 가진 제후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으뜸가는 사람이라는 뜻의 패자라고 했습니다. 춘추시대에 유명했던 대표적인 패자를 가리켜서 춘추오패라고 했는데 제환공, 진목공, 송양공, 진문공, 초장왕이 춘추시대의 대표적인 패자들이었습니다. 제나라와 진나라, 초나라는 강대국이었지만 송양공은 작은 송나라의 제후인데도 맹약을 위한 회의를 위해 주요 제후들을 자주 소집했기 때문에 사마천이 춘추오패에 끼워 넣었습니다. 춘추오패가 활동한 시기가 BC 600년대인데 BC 600년대면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죠. 우리는 고조선 시대 문헌이 거의 없는 데 비해 중국은 춘추시대 말에 공자가 학단을 만든 이래 글을 아는 지식인들인 사회계층이 급속하게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춘추오패의 행적만 해도 많은 문헌에 기록돼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추시대 초기만 해도 70개가 넘었던 나라들이 하나둘씩 큰 나라에 병합돼서 전국시대 말기에 오면 전국 칠웅이라고 하는 진, 조, 위, 한, 연, 제, 초 이렇게 7나라만 남게 됐는데 이 7나라에서 멈추지 않고 이때부터는 이미 천자국 주나라는 안중에 없이 각 나라들이 제후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왕을 칭합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을 학살하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잔혹한 대규모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벌어져서 결국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그래서 전쟁의 시대, 전국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에는 지식인들이 천하를 누비면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100가지 사상을 가진 제자백가가 나타나 굉장히 많은 중국 고전이 이 시기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읽는 대학도 이때 만들어진 문헌이고 고대 중국의 역사적 문헌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정리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학 14장에 나오는 평천하가 치국에 있다는 말은 누가 천하를 제패할지 알 수 없는 전국시대의 혼돈의 상황에서 결국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에서 그 원동력을 얻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6나라에 비해 천하통일 시기의 진나라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심각한 내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출신의 인재들을 가장 많이 등용한 호용력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진나라는 상항의 변법 이후 귀족 세력의 권력을 누르고 몇 대에 걸쳐서 법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된 치국의 리더십을 가진 유일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 천하는 중국을 넘어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는 200여 개의 민족국가가 있는데 지난 100년간 전 세계를 이끌어온 유일한 초강대국은 누가 뭐래도 미국이었죠. 그러나 앞으로의 100년도 미국이 이끌어가리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결말이 중국이 이끌어가는 100년이 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양상이 될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대학의 논의를 들어서 현재를 비춰본다면 현대에도 결국은 치국을 잘하는 나라가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고 다른 나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의료보험 문제나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무능력한 대처로 우리에게 크게 매력적이지 못한 나라가 됐습니다. 1792년 조선 정조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를 전통이라면서 고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선거제도 또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돼 있다, 더 낫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와 언론의 통제 때문에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보면서 유럽이나 미국,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한국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고 하면서 전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봉쇄로 돌아간 유럽만 해도 방역이 잘 안 되는 나라를 보면 그 나라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삐걱거리는 그 나라 치국의 상황이 방역의 문제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국토는 작지만 꼭 통일이 아니어도 분단 상황을 벗어나 남북 협력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방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패권의 나라가 부럽지 않은, 그래서 전 세계에 명덕을 펼쳐서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우리나라의 정치인과 국민들이 제대로 된 치국의 리더십을 잘 알아야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말하는 치국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2부에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